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2480선 위로 다시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시원한 상승폭 보여주면서 잘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네옴시티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와 IT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장세들 계속해서 테마가 바뀌고 있고 재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캐스팅 종목으로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다 보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후보생으로 공개가 된 종목들 그리고 캐스팅이 된 종목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면 또 최대한 다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잘 보는 남자, 제가 월, 화, 수 8시 남자고요.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이지만 종목만 잘 보시는 게 아닙니다. 시장도 잘 봐주고 계시고요. 공시도 꼼꼼하게 봐주고 계시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에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휴대폰에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세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겨내 보시고 또 승리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어요. 네네네. 자, 이 좋은 현상을 네. 앞으로 얼마나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시장 우선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코스피, 코스닥이 다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CPI가 원만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승 추세 초입에는 저는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제부터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 치고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나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재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은 게다가 2%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으로는 서현, KH건설, STX,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신풍제약 우선주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찝어드릴 게 한 3종목 정도 있습니다. 먼저 KH건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급하게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유동성 위기가 해소됐다 이렇게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됐지만 최근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불식돼서 KH건설은 상한가가 들어간 거고
거고요. STX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원료 가공한다 이런 소식에 STX는 상한가, STX 중공업도 상승이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게다가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는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서 일본의 승인이 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신풍제약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일동제약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한번 관심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도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반도체나 IT 종목의 상승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특히 코로나 백신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당분간은 미국 CPI가 10월 CPI가 나름 괜찮게 나와준 만큼 당분간은 상승 추세 이어나가게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자, 특히 어제부터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심상치 않은 흐름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 간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게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재료 가지고 있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는 오늘도 역시 힘차게 나아가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들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0월 26일 공개해 주셨죠. 탑머티리얼. 현재까지 수익률 39.72%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추가로 상승이 나와준 건데 따라서 탑머티리얼 역시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7일 공개해 주셨죠. YTN 역시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단기간에 만들어내 주셨는데 현재까지 36.3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8일 공개해 주셨죠.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까지 1.07%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월 9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제주은행 정말 단기간 만에 하루 만에 4.02%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11월 14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습니다. 태경케미컬은 현재까지 0.8%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방송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을 잡고 가지 않더라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포트에 담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 지난 종목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지금 현재까지 39.72%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태경케미칼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목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탑머티리얼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탑머티리얼 차트 보고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구가 10월 26일인데요. 제가 이날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선을 기억해라. 고가, 종가, 시가를 기억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거든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때부터는 추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점이 나와서 5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홀딩하신 분이라면 오늘 고점까지 먹으셨다면 30%가 넘는 상승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오늘 음봉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하락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절하셔가지고요. 수익 챙기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태경케미컬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뉴스에 굉장히 탄소일 관련 이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약했어요. 하지만 아직 무너진 흐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일선 위에 아래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할 타이밍 안 됐고 수익 구간도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고 태경 케미칼의 이슈인 탄산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앤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탑 머티리얼은 매도 사인 드리는 거고요. 태경 케미칼은 홀딩해서 좀 더 갖고 있으니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일정은 12월 13일 날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수 대세 초입에는 제약바이오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주도 섹터인 코로나 치료제의 중심에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신풍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의 문제더라도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백신 관련 주주가 먼저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은 저는 백신이 아닌 그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 섹터의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내일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와일드카드 종목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할 때는 상상력이 우선 풍부해야 되고요. 종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능력이 필요한데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아래에 보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준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방송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에 빛을 발하는 종목이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나오는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월, 화, 수는 TV나 유튜브에 받으시면 되고요. 목금은 노란톡방에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흐름 제가 오늘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상력도 필요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모두 복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놓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탑 머티리얼은 이제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39.72% 현재까지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매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태경케미컬 홀딩하고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워낙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승폭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종목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신다면 더 상세한 대응 얻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바로 유튜브에서 이어집니다.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평소에 이용준 디렉터님 방송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 그리고 방송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의 캐스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준 디렉터님? 시장이 지금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재유행 관련주로 캐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위권 후보생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STX중공업, 기관기획사의 한샘, 외국인 기획사의 오스코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STX 중공업입니다. 오늘 8.96% 상승 마감했고요. 5,110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선박용 엔진, 조선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샘입니다. 오늘 12.51% 큰 상승 나왔고 49,9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주요 포지션 여러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주방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가구 판매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오스코텍입니다. 17.14% 역시 큰 상승 해줬고요. 25,5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의료용품, 의약 관련 제품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외국인 기획사의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오스코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는 오스코텍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스코텍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 합성 신약, 기능성 소재, 치과형 고리 이식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섹터로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맞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관련주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주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로 봤을 때는 오스코텍의 상승이 내일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선 재료를 봤더니 저가 매수가 우선 들어왔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오스코텍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지금 역대급 신저가를 11월 4일 날 이 네모친 구간에 찍어줬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이 17%나 나왔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에 대한 상승보다는 코로나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 흐름이 좋으니까 오스코텍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1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전원 봤을 때는 코로나 재유행 관련주를 공략하면 좋으나 우선 오스코텍을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막판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간다고 보기보다는 이 정고점이 22,4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1차로 보시고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 오늘 또 내일도 이어질 거라 보고 있으니까 오스코텍 캐스팅 한 거고요. 어제 신풍제약을 시작으로 시작한 바이오제의 흐름이 오늘은 코로나 재유행주로 화두를 다시 한번 불어줬기 때문에 내일도 오스코텍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오스코텍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자주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로 가져오실 때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해주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오스코텍 지금 지켜볼 때고 상승 흐름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TX 중공업과 한샘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STX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잖아요. 네, STX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STX 중공업은 STX 자회사나 지분의 개념이 아니고 별도 회사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STX가 2001년 6월 달에 STX에서 소재 사업 부분만 분사를 했고 STX 중공업은 선박 관련 회사 그리고 디젤 엔진, 발전 설비, 조선 관련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다 종가에 8.96%로 마감을 했는데 STX 중공업 자체의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STX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수급이 상한가를 간 STX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STX 중공업으로 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급등이 이렇게 쭉 한번 나왔습니다. 쭉 나왔다가 밀렸는데 이게 보면 STX의 상한가를 갔던 시점과 비슷한데요. 아마 상한가를 못 샀던 물량들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STX 중공업은 사실 내일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일은 흐름을 봐야겠지만 STX가 우선 상한가를 가서 내일 아마 시가갭을 띄워서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STX가 할 수급이 2등주인 STX 중공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두 종목 중에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STX에 가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지 2등주는 가서 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STX 중공업은 오늘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STX 중공업, STX와는 별개의 회사지만 오늘 STX가 상한가를 간 영향으로 수급이 STX 중공업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자, 물론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 중공업 자체의 호재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STX 중공업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샘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한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방 가구. 그렇죠. TV에서 요새 가장 많이 주방 인테리어 가구 설명하는 한샘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보시면 적자 전환이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악재는 소멸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적자 전환이라는 기사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악재에 대한 숨겨있는 악재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데 실제로 적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면 재료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걸 호재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한샘은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주방 가구, 부엌 가구의 제조하고 유통,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주방 인테리어를 많이 하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악재 중에 적자가 있다는 악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급에 대한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 적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반영됐던 악재는 소멸됐기 때문에 오늘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적자재는 악재 공시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주가에 그동안 반영됐던 거는 오늘 소멸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기사 하나로 이 하락의 폭을 다 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물대가 거의 1년 반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나 추가 하락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샘은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샘 우리가 호재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도 물론 주목을 해야 하지만 악재가 소멸된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악재가 소멸을 했다라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샘의 상승을 지켜봐야 하고 다만 캐스팅은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까지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오늘의 캐스팅 기준에 딱 부합을 하는 오스코텍을 캐스팅을 해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서연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코스맥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ISC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서연입니다. 서연 오늘 상승폭 보이시죠?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7,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재료인지는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코스맥스 보시죠. 7.21% 상승해서 59,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맥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주요 포지션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ODM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ISC 보시죠. 9.29% 상승해서 34,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지금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어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공개해 주시죠. 방송 초반에 앵커님 반도체 수급도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반도체는 잘 보지 않았었는데 오늘 캐스팅은 반도체 관련주 ISC를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 캐스팅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ISC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은 되게 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전자부품의 검사 장비 또 핵심 소모품의 후공정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인데 유달리 이 힘든 장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SC는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 오늘 11월 15일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의 마감일인데 ISC가 깜짝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이익이 158억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7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오늘 상승폭이 9% 넘는 장대 양봉인데요. 게다가 61선과 120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ISG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게다가 내후년에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략할 자리가 가능한지는 확실히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을 해볼 텐데 바로 상승도 나온다면 바로 이 윗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눌린다고 한다면 우선 흐름은 봐야겠지만 33,000원짜리도 지지라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략 자리가 좋은 ISC를 캐스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ISC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평소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통 캐스팅을 해주시는 그런 섹터에서는 오늘 종목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새롭게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서 ISC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자, 현재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이용준 디렉터님의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시간 좀 힘들었는데요. 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 반도체 경기 둔화 이런 경영 여건 악화 속에서도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ISC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야에 포착이 됐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캐스팅 후보생으로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서현은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하지 않으셨고 또 더불어서 딱히 재료도 크게 네. 보이지 않아요? 서현 재료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중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 재료가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나요? 역시 제가 생각한 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면 대통령이 되긴 대선 때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미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에 참석했다. 그런 이슈라면 서현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네. 다 올라야 되는데 서현만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 재료 없이 그냥 개인의 힘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 한번 보면 상한가를 만든 거는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보유자분들은 축하할 일이 맞으나 이게 지금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관련 재료가 없고 과거의 테마였던 윤석열 관련주란 테마라는 이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현의 상승은 과연 이어질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관련 재료는 없고 낙폭 과대이고 윤석열 테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사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급 현황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산 게 아니라 순수 개인의 힘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주가를 만든다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개인도 돈이 있으면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건데 거래 대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477억이 터졌기 작은 거래 대금은 아니고요. 분봉을 보면 바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급등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하다가 막판에 상한가를 굳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느낌이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없고요. 윤석열 테마로 하기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상황이고 상한가에 갔긴 했지만 그냥 저는 이걸 만든 개인의 수급이 대단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관망 의견 드리는데 또 내일 흐르면 내일 봐야죠.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재료의 부족함 때문에 관망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은 캐스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을 당시부터 테마주로서 움직였던 서현이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기에는 모자란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론 캐스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명확한 재료와 함께 안전한 종목들, 안전한 후보생들을 드리고자
쉽지 않은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런 계산 하에 서현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네. 코스맥스는 지금 사실 그동안 좀 힘들었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중국 이슈도 있고요. 화장품이 예전처럼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 화장품 좋다 그랬지만 지금은 한국 화장품을 많이 안 쓴다고 하니까 네. 화장품을 많이 쓰고 계시는 앵커님 입장에서도 한국 화장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더 이상 한국 화장품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는 없어요. 브랜드는 없고 ODM 방식입니다. OEM과 ODM은 좀 다른데요. OEM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고 ODM은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이기 때문에 약간의 더 발전된 느낌이 있거든요. 개발사에서 제조사에서 개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트에 보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광군제가 있었죠. 11월에 광군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안 나왔고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죠.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저점이 42,000원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입장인데요. 우선 증권사에서는 낙폭이 과대됐고 이제 중국의 흐름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이제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삼성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중국 화장품 소비가 좀 회복되고 그다음에 내년 실적 전망치도 기대된다 이렇게 레포트를 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회복된다는 거지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류가 불 때 아모레퍼십 가는 주가만큼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화장품주는 예전에 그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는 건 좀 무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주가는 바닥이지만 내년에 중국 소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의 흐름은 찾기 힘들고요. 또 이걸 사신 분이라면 중장기 흐름을 호흡으로 가지고 가야지 내일 단타를 친다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래 걸리는 종목은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네, 코스맥스 지금 ODM 이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야 좀 괜찮아지나 싶기는 한데요. 자, 하지만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 따라서 단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후보생이기 때문에 단기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후보생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서는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코스맥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캐스팅 후보생이 나왔는데요. ISC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들 기업에 대한 정말 상세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짚어주고 계십니다만 내일은 또 내일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시장 대응 그때그때 빠르게 정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ISC 캐스팅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H 필룩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해성 DS, 외국인 기획사의 큐브 엔터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잘기획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네. 상대죠. 네. 자, 오늘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 자,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KH 필룩스 먼저 살펴보고 계신데요. 0.93% 상승해서 1,0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부품 제조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해성 DS 보시죠. 6.55% 상승했습니다. 43,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차량용 반도체인데 그중에서도 리드 프레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큐브엔터 보시죠. 저희 종잘기획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입니다. 7.52% 상승했고 19,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종잘기획의 대표로서 네. 지금 1위권 후보생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후보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브엔터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라이벌이긴 합니다만 큐브엔터 어떤 재료들 갖고 있는지 네. 들어볼까요? 우선 큐브엔터 생소하실까요? 제가 봤을 땐 큐브엔터 굉장히 핫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대표 중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종잘계획은 이용준과 이혜은이 있지만 큐브엔터는 게임도 안 되는 B2B와 펜타곤, 여자아이들 CL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TV 틀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 이슈를 몰아서 이 여자아이들이란 그룹 자체가 큐브엔터를 거의 지금 먹여 살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42억을 달성하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큐브엔터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사실 제가 엔터 쪽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보지 않는데 엔터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들도 주변에 큰 손들을 물어보면 엔터주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자 그룹보다는 남자 그룹을 더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 그룹의 팬덤이 훨씬 더 강하고 팬덤 쪽에 소비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종잘계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성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여자 아이돌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3분기 반에 매출 초과이익 달성했는데 무려 800억입니다. 800억의 매출이익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800억이 나왔다는 거고요. 게다가 누적 매출은 800억, 영업이익은 42억이고요. 여자아이들 흥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그룹이 광고, 행사, 상품의 매출이 뛰어나고요. 게다가 화장품, 게임, 음식, 패션, 여행, 금융까지 섭외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엔터 차트에 지금 흐름이 나와 있고 게다가 여자아이들 무비 조회수가 1억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미니 5집 I Love Me에는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 멤버 누군지 다 아시죠? 그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연이라는 회원 아이돌도 있고 멤버도 있고 미연도 아이돌도 있습니다. 전 두 명을 기억하는데 소연이 굉장히 작사나 그런 작곡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룹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차트 보면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정확히 정비열 파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봐도 되고요. 그냥 엘리어트 파동이 그냥 모았는데 1번, 2번, 3파에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브엔터 앞으로 흐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엔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캐스팅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아티스트, 특히 여자 아이들이랑 아티스트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내일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엔터를 자신 있게 캐스팅합니다. 네, 종잘기획의 라이벌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큐브엔터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총 8번의 1억 뷰를 달성을 하면서 이 큐브엔터의 아이돌이죠. 여자 아이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큐브엔터 3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매출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그런 기염까지 토했다라는 것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큐브엔터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종잘기획의 대표이자 또 대표 아이돌이신 이용준 디렉터님도 조만간 유튜브 1억 뷰 조회를 좀 앞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1위권에서는 큐브엔터 캐스팅이 됐는데 자, 캐스팅이 되지 못한 다른 후보생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H 필룩스 오늘 뭐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KH 건설이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좀 같이 흐름을 탔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선 KH 필룩스 자체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스팅을 하지 않았거든요. 설명드릴 텐데 우선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저는 전혀 뭐 이해관계가 없지만 KH 필룩스 같은 종목이 굉장히 위험하다. 좋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급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위험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유가 제가 회사를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 장단점을 볼 때 이용준 너는 뭘 잘해? 물어보면 저는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주식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실제 잘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K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이 총 6개나 되는데 굉장히 방만한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까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차트 좀 보면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무서운 게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도 한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1,000원에서 9,000원도 갔는데 9,000원에서 다시 1,000원이 지금 왔거든요. 적자 지속하고 주가도 하락 추세인데 또 걱정되는 거는 전환사채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상장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KH 필룩스는 정말 조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음봉이 나왔잖아요. 음봉이 나왔는데 시가 갭을 7%를 떼우고 음봉으로 0.4%를 마감됐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분 구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KH건설과 엮여서 간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KH 필룩스 오늘 개인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오늘 1위권 후보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절대 접근하지 마라, 절대 접근 금지 명령 내려주셨습니다. 위험한 후보생이라는 의미고요. 급등이 가능한 만큼 급락 역시 가능한 후보생이기 때문에 KH 필룩스는 지켜보지도 말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성 DS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1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에 맞는 회사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리드 프레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를 보고 있는 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100조 시대이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을 만든 해성 DS는 호재라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IT 수요가 사실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시장에 돈이 있을 때 차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호황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매년 내는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는 안 지어지고 있고 또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불황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의 거시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성 DS를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증권사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64,000원까지 가려면 많이 멀었지만 지금 43,000원이거든요. 하지만 이 매물대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해성 DS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 공략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성 DS 역시 캐스팅되지 못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성장 기대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성 DS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해서 실제로 성장 기대감이 아니라 성장을 보여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해성 DS는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종잘기획의 강력한 라이벌 큐브엔터를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캐스팅된 이런 후보생들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와일드카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고심 끝에 선정을 해주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익숙한 후보생이네요. EDGC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왜 익숙하다고 말씀하냐면 10월 6일 날 한번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자신감이 차서 7분 동안 유튜브에 올라갈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 날 공개를 하고 잘 안 갔어요. 그래도 갔잖아요. 가긴 갔죠. 네. 제가 잘 안 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한 만큼 안 갔기 때문에 앵커님을 볼 때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종목인데 이제 할 말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EDGC 유튜브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EDGC만 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EDGC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EDGC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0월 6일 날 공개할 때는 EDGC를 진단키트 관련주로 공개한 게 아니고 공시에 대한 내용,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더블제로가 나왔죠. 전환사채 공시는 그대로 살아있고 게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유행이 어제부터 신풍지약을 시작으로 오늘은 율동지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백신이 갔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뭐가 갈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진단키트가 갈 거라고 저는 51%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심에 EDGC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EDGC가 없더라도 EDGC 내일 흐름상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코로나 치료제가 갔는데 내일 진단키트 관련주 누가 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저는 EDGC가 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선 갖고 왔는데요. 우선 EDGC가 온코캐치 2라는 걸로 극미량의 혈액을 가지고 대장암까지 대장암 종양에 대한 DNA를 검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대장암 종양이보다 훨씬 더 검출하기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의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11월 15일자 기사를 봤더니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EDGC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10월 6일 날 이날 10월 6일 날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갔죠. 바로 가고 제가 10월 그다음에 와이드카드 종목 드렸는데 이 기간 벌써 2달이 됐네요. 2달 동안 한 번에 10월 20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EDGC 제가 방송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쳐 계신 분 많이 있는데요. 지쳐 있더라도 어떻게 되면 수익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지침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EDGC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이슈로 내일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2가지 가격을 드릴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 전환사채 공시가 2개 있습니다. 7차와 8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어려워하시니까 종목은 EDGC 기억하시면 되고 7차에 대한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2,386원입니다. 제가 그어놨는데요. 이 가격. 그다음에 8차는 더 낮죠. 2,308원입니다. 리픽싱을 해서 최저 전환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장하기 전에는 이 가격만큼 올라가야 얘네들 또 이런 전환사채 발행권자들도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DGC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일 진단키트에 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내일은 저는 51% 또 60% 확률로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궁금하신 분들 EDGC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부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는 종목 공략시장 받아가시면 훨씬 편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진단키트가 가장 유력한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EDGC 보고 있고 이 관련 내용은 내일 노란톡방에 공유할 것이고 이 노란톡방은 월, 화, 수 3일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DGC 또 한 번 와일드카드로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지난 10월 6일 공개해 주신 데 이어서 또 한 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EDGC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전환사채 이슈 여전히 살아있고요. 여기에 재료 새롭게 하나 더해졌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내일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신 만큼 당장 내일이라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종목으로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또 한 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EDGC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송 마치고 8시 50분부터 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 이어가시잖아요. 네. EDGC 이야기하고요. 또 와일드카드 종목 중에 안 갔던 태경케미칼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 EDGC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이었던 태경케미칼까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잠시 후에 8시 50분부터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내일 오전 8시 50분에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모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